끝날 줄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의 지원으로 전세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러시아는 자국이 보유한 최강 순양함까지 잃는 등 막대한 손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탓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 마땅치 않은데요. 이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 관영 매체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여 우크라이나로 파병할 것이라 보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중국이 아닌 북한에 지원 요청한 진짜 이유가 밝혀지면서 러중 동맹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잃은 순양함과 같은 급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8번째 러시아 장성의 전사 소식까지 전해져 러시아가 난리가 났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최신 전황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수도 주변을 완전히 탈환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은 동부와 남부 전선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결사항전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에선 끊임없이 마리우폴이 함락됐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SNS에 계속해서 아조우 연대와 우크라이나 해병대의 근황과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어 러시아군이 아직 남부 항구까진 점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개된 전황도를 보면 러시아가 대대적인 마리우폴 점령을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남부 항구와 아조우스탈 지역은 아직 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이는 마리우폴 부대 편제 상황은 우크라이나 경찰특공대와 해안경비대, 제36해병여단 그리고 아조우 연대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사실 마리우폴 내에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병력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보급이 편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의 선전 발표처럼 마리우폴 내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기에 끝까지 잘 버텨주고 생존한다면 후속 병력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공개된 우크라이나군 진군 지도를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와 동부를 통해 조금씩 마리우폴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간 수도 방위에 투입된 부대들이 돈바스 방면으로 이동 배치된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기갑여단들이 추후 기갑전을 위해 이동 배치된 것이 이전 지도와의 차이점인데요. 우크라이나 지상군의 3, 4, 17 전차여단 등 중기갑 부대들이 돈바스 전선으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차여단, 기계화여단, 차량화소 총병여단 등이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부대고 그 중에서도 전차여단이 제일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바로 전설적인 일대 14전차전입니다. 그들과 함께 공수, 공중기동, 공중강습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경보병여단, 산악보병, 산악강습, 해병여단 등의 부대가 동부전선에 배치된 상황인데요. 이들은 이지움과 포파스나 세베로 도네츠크 축속으로 넓은 전선을 유지하면서 돈바스 경계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에서도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데사에서 헤르손까지는 동일권역으로 해군 및 공군의 남부사령부가 오데사와 미콜라이오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림 방면군의 좌익이 현재 헤르손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대치 중인데요. 오데사 공략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우크라이나군이 오데사 수비대를 헤르손으로 돌린 상황입니다. 헤르손에 투입된 부대는 35해병여단과 80강습여단입니다. 대신 만약을 대비해 오데사에는 전에 없었던 제우전차여단이 확인됐는데요. 이쪽 방면은 러시아군 전력이 약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전력 보강이 이뤄진 상황으로 러시아군에겐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이 헤르손을 포기하고 퇴각할 경우 교량 2개에 의존해 도하가 쉽지 않은 강폭의 드네프르강 하구를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헤르손에는 러시아 본토에서 일종의 국가원병대 유사 조직인 비상대책부 소속 부대가 일부 증파되고 도심 외곽에 러시아군이 참호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격전 속에서 러시아군의 피해는 전사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부상을 입은 러시아군은 4만 506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포로 약 7천 명을 억류한 상태인데요. 약 7만 명의 병력 피해를 입은 러시아는 개전 초 투입된 병력이 15만 명이란 것을 감안하면 거의 절반의 손실을 입은 상태입니다. 러시아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차 피해는 762대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파괴됐고 군용 장갑차는 1982가 파괴돼 곧 2000대 이상의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군용 차량 피해도 1458대가 나는 등 러시아군의 손실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욱 큰 러시아군의 손실은 바로 8번째 장성이 또 전사했다는 것인데요. 그는 러시아 8군 부사령관을 맡고 있던 블라디미르 프롤로프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행정부에 의해 그의 전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행정부가 낸 기사를 보면 그가 마리우폴에서 작전 중 전사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정확히 어떤 경위로 전사했다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헤르손 오데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지휘관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졸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의 손실이 계속되자 러시아는 북한에까지 손을 벌린 것으로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인 타스통신은 영문판 기사로 북한 외교관은 북한 정부가 우크라이나 작전 지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매체는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러시아 외무성 제1아시아국장이 북한 김일성 탄생 110주년 기념행사에서 최근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서방의 파괴적 정책을 규탄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렸다고 알려진 행사에서 신홍철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는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신의 지도력을 헌신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파병을 의미하는 말을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양국 대사관 사이에서는 특별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노비에프 대변인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접근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이중대한 시기에 북한이 채택한 입장을 분명히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정치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두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을 해준다면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러시아가 말하는 평화는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해방시킨다는 명목으로 자국의 평화유지군을 보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한반도에서도 우크라이나 침공때와 같이 한국 침공을 계획하는 것일 수 있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한국의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 전력으로 봤을 때 중국이 북한보다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원 요청을 북한에만 했다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둘 사이가 멀어졌다고 판단하는데요. 최근 러시아 매체 FBM은 키릴 코트코프 극동국가연구센터 소장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당국의 중국과 단교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국제적인 대러 제재를 받을 때 중국도 대러 제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 이익만 맞으면 서방 측에부터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현재 북한의 파병 가능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상황이 한반도까지 번진 형국입니다. 이는 점점 전장이 세계로 뻗고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는 전 세계 특수부대가 비밀리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국 선데이 타임즈는 우크라이나군 고위 수뇌부 중 한 명이 영국 특수부대가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그 영국 특수부대의 소속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영국의 SAS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영국 특수부대는 우크라이나군에게 개활지 전술훈련과 참호 전술훈련, 사격술 등을 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정확한 것은 비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대한미사일 2방에 침몰한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슬라바급 순양함들은 전부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조선소에서 건조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만든 군함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셈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도 슬라바급 마지막 함인 우크라이나함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도 유지보수를 하는 등 우크라이나군이 슬라바급 순양함의 장점과 약점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허무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알려졌으며 러시아군은 안일하게 군함을 운영하다 큰 전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마지막 슬라바급 순양함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라고 알려졌는데 특히 이 순양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여 발사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여차하면 본토까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난리가 났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자국 순양함을 격침시킨 것에 대한 보복과 우크라이나의 순양함을 작전을 제한하기 위해 순항미사일을 계속 쐈는데 이 미사일들이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상공에서 발견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장에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진짜 전력과 서방 측의 지원을 예상하지 못한 푸틴은 러시아 정보 요원들을 배신자로 규정한 뒤 숙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더 장기화되고 러시아가 내외부로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의미 없는 전쟁이 종식되길 바라며 러시아의 패전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